어제 저희 시간대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용이죠. 이제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 수락 닷새 만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이다.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당대표 출마도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나와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격동의 하루를 보내셨는데 지금 심정은 좀 어떠세요? 착잡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뭐라고 할까요? 예. 암담한 그런 상황입니다. 당의 앞날에 대해서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사퇴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혁신위가 출범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안을 놀랄만한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 예.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 그게 혁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 안건으로 이 혁신 인적 쇄신안부터 예. 그것부터 벌써 이제 반대 부딪힌 겁니다. 예. 나와서 당대표가 되면 그러면 인적 쇄신부터 하시겠네요? 먼저 가장 최소한의 인적 쇄신부터 사실은 예. 시작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우리 당이 바뀌려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당초 얘기했던 메스 대신에 칼을 들겠다. 혁신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의 한계를 느끼고 당대표로서 실질적인 혁신을 좀 추진해보겠다라는 출사표까지 같이 던졌습니다. 사퇴의 배경,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인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본인이 먼저 얘기했지만 인적 청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쌍권이라고 하는 전 원내 지도부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얘기라고 기정사실화를 해놓고 어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날부터 얘기했던 이 두 사람에 대한 탈당이든 제명이든 어떤 배제 차원의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얘기였어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전격 사퇴하면서 당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본인도 암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당원이나 그 원내에 계신 의원분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죠. 저는 안 의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감하지만 예. 그 선후 관계에 있어서는 일부 좀 따져볼 만한 대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혁신위를 하는 것은 혁신위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건데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은 혁신위 활동이 있기도 전에 빨리 인적 쇄신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혁신위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이 안 의원이 제시했었던 인적 쇄신 카드를 단번에 받아들이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 활동을 한 달 반 정도 한 후에 치열한 논의와 숙고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그 카드를 갖고 비대위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벌써 정해놓고 혁신위 활동을 네.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당 지도부 측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 의원이 지금 제시한 화두 있잖아요. 예. 인적 쇄신이라든가 당의 개혁 방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네. 보이고 있잖아요.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긴 어렵다는 데는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 당대표 선거 과정이든 혁신위가 다른 혁신위원장을 네. 모셔와서 활동을 하든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만 이제 혁신위 활동을 거쳐서 논의를 거쳐서 나온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 어제 나왔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배경으로 이야기한 게 표면적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혁신위 인선 발표에 관해서 그 인선도 그렇고 발표 방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안 의원의 이 혁신위원장 사퇴 속보가 터져나오기 한 20-30분 전쯤에 혁신위 인선 발표 5명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각각의 구성원에 대한 이견을 짚어보기 전에 그 방식의 문제. 비대위 주도로 발표가 됐습니다. 박성훈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이 다 이제 동의를 한 인물들이었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다만 안 의원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사전 협의된 인물들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위원장 패싱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아니 기본 아닙니까? 본인에게 누군가 혁신위원장을 제안을 했다. 그러면 혁신위원장 제안 받기 전에 예. 그러면 저희가 정권을 주는 겁니까?
혁신위 구성까지 포함해서 어떤 혁신안을 제가 내놓더라도 그것을 지도부가 수용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준다면 제가 수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ABC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힘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네. 1차 쇄신안을 발표하는 거죠. 우리가 전당대회 전에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네.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은 탄핵 심판 도중에 어떤 구구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당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출당 조치하고, 네. 또 대선 국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어떤 후보 단일화를 강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또 출당을 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당명까지 서로 바꾸겠다. 전당대회에서 요 정도를 먼저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걸 안 받으면 난 그럼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혁신의 전부다. 네. 라고 저는 사퇴를 하고 그때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데, 이러한 것들을 뭔가 좀 흐지부지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미약했다. 보기 안 좋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급했다고 보시는군요. 혁신안의 골자가 먼저 나왔으면 좋았겠다. 명분상으로. 인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안철수 의원은 이제 5명의 면면에 대해서 모두 협의가 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대가 이제 비대위와 함께 있었던 인물이 최영두 의원을 비롯해서 한 3사람 정도, 나머지 2명에 대한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5명 발표니까 이제 2명이 모자랐는데, 여기에 당초에 안 의원이 원했던 건 이재영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박은식 전 비대위원 같은 사람들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제명이 됐다. 이재영 당협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대위가 자신들만 이렇게 콕 빼낸 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반발인데요. 어제 있었던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과정을 보면요, 어느 일방이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선후 관계를 좀 잘못 잡아서 안철수 의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혁신위원이 인선과 관련해서는 네. 당 지도부에서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혁신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에게 맡겼다면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혁신위원장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생각했었던 박은식, 이재영 2분 정도는 네. 혁신위원회 포함시켜서 이왕 그 안철수 의원에게 그 메스를 들도록 했다면 전권 줬어야지,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에게 뒤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도부가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조금 더 배려해서 많이 들어줬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예.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이 혁신위 인선에 대한 이견 발표 방식도 그렇고, 또 핵심은 쌍권으로 알려진 두 원내 지도부, 두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청산 문제가 좀 논의가 건의가 됐는데 거부가 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명 거론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두 사람을 지목한 얘기라고 알고 있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각각 SNS 메시지를 어제와 오늘 내면서 강도 높게 안철수 의원에게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인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다. 본인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좀 몰아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권 전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일신 영달을 위해서 당 혁신을 스포트라이트 삼는 것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박은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페북에 썼더라고요.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은 묻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예. 왜냐하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자칫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위기 관리를 나름대로 잘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한 면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당시에 지도부의 대변인으로 있었습니다만,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 잘못했다. 이 부분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바꾸려고 했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이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또 반격의 메시지를 내는 것보다는 잠시 소나기를 피한다는 생각으로 네.
침묵하고 계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시점이 조금 개인적인 아쉽군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내건 간에 갖고 있는 생각이 좀 명확해 보이긴 합니다. 구주류 입장에서는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 있다. 약간 이제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혁신안을 내놨던 배경도 좀 같이 비판을 한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주류를 두고 허울뿐인 혁신 호소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큰 틀에서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엔 이런 비판이 있죠. 안 의원의 이번 혁신위원장 사퇴가 사실은 원래부터 맡을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본인을 좀 띄우기 위한 전략적인 노림수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그 진실을 어떻게 알 수는 알겠느냐마는 없겠죠. 그래도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길들을 보면 그렇게 막 전략적이고 막 이렇게 뭐 머리 회전을 굴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건 너무나도 이제 무리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이렇게 비난하기 전에 네. 저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조금 먼저 스스로 책임지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비난과 비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까지 나오게 되는 건데 네. 과거 민주당에 보면은 친노가 패족이 됐다고 할 만큼 사실 과거에 친노 세력들 중에서 일선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어떤 안 좋았던 상황이 정리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해찬, 한명숙, 이광재, 안희정, 서가본, 이강철 그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셔왔던 보좌관 측근들 그리고 같이 정치를 했던 동지들 이분들이 다 일선 후퇴를 함으로 인해서 네. 그때 어떤 갈등들이 봉합되고 상황이 달라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국민의힘도 저는 최소한 한두 명이더라도 본인 스스로 조금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로 지금의 국민의힘의 갈등과 혼란이 저는 많이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단 한 명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더 꼬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강성표의 부대변인처럼 외부에서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주소고 어떤 만성적인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안철수 의원의 이런 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본인도 당대표 혁신이 다 해봤지만 이렇게 큰 운동장에 30평짜리 공간 따로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주문을 계속 받으면서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더 큰 도전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좀 응원하는 것 같은 뉘앙스도 좀 보여요. 지난 대선을 계기로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의원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준석 의원이 낸 메시지와 뭐 뜻을 같이 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기왕 혁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혁신과 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면 네. 본인이 직접 권력을 쟁취해서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본인이 가진 뜻을 갖고 네.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 쟁취한 권력과 예. 혁신위원장처럼 주어진 권력 그 자리는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당대표 선거에 나간다고 한 것은 예.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고요. 그로서 존중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예. 당원들이 결정해 주겠죠. 당심이 판단을 하겠죠. 자, 자연스럽게 지금 8월 중순에 예정이 돼 있는 전당대회 쪽으로 지금 당대표 출마 얘기하면서 관심이 옮겨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혁신위원회는 이대로 좌초하는 것인가? 전당대회 뒤로 혁신이 미뤄지는 것인가? 아니면 흐지부지 되는 것인가?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태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를 마쳤고 혁신위원장을 얼른 새로 모셔서 출범시킨다. 혁신위원회 혁신 더 이상 지체할 뜻이 없다를 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 출마는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지금 말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전망은 나중으로 좀 하고 혁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혁신위원장을 새로 모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닷새 만에 사퇴하는 모습 봤잖아요. 혁신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면 외부 인사든 내부 인사든 그 역할을 흔쾌히 수락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까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만 독이 든 그럼 성배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일부는 독이 든 독배라고도 하더라고요. 성배까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심이 깊은 게 사실입니다. 저는 비대위원장께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모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할 바에는 예. 당 내부에 있는 분보다는 외부에서 정말로 우리 당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을 모셔와서 혁신의 방향을 새로 잡는 노력이 좋지 않겠는가 판단해 예. 봅니다. 어제 나온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이 배경과 또 당내 반응들 여러 전망까지 공의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두 분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